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13분인데 장전에 영상 일찍 찍는 이유는 자, 오늘부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거의 회복을 다 했고요. 우리 증시도 반등이 예상되는데 자, HLB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자, 오늘 HLB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번에 장에 급락한 이후에 시장 상황 대충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이오 종목 관련이 깊은 전망이 또 있습니다. 자, 시황. 그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 딱 맞는 리포트니까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HLB 시장이 그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빠진 이후로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별 지수 보시면은요,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8월 초에 급락한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자, 근데 바이오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최근에 급락했는데 바이오 종목 버티고 있다. 먼저 시장이 빠졌던 원인 AI 버블론입니다. AI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자, 그리고 블랙웰이란 새로운 AI 칩이 결함이 생겨서 출시가 안 됩니다. 치명적인 신뢰를 잃었죠. 두 번째, AI 수익 모델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죠. 그동안 엔화가 너무 쌌기 때문에 엔화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헤지 펀드나 큰 손들이.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마진콜이 발생했어요. 자,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샀던 AI 주식들. 실제로 그동안은 엔이랑 가장 관련이 깊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엔화 빌려서 헤지 펀드들이 AI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중동의 불안. 자, 두바이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급에 문제 생기면 경제는 안 봐도 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락 원인이었는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결자 해지라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폭이 0.5 이상이 될 거냐, 이하가 될 거냐. 세 번째, 자, 10월 중순에 나오게 될 그 기업들 실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0.5 정도 이상으로 0.75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크게 내린다. 바이오 쪽으로 얘기가 몰리면서 하반기 연말까지 바이오가 주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데 일단 금리에 민감한 이유,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한 이유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이면서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 비용이.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BW, EB 이런 걸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섹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HLB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8만 원, 9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였죠, 이슈가. FTA 승인. 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느냐? 바이오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주랑 다릅니다.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없어요.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오로지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했고 더군다나 차트를 보시면은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내려왔지만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있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집 전략도 감안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있는데다가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야 된다. 여러분 HLB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슈가 어떤 건지. 자, 근데 보시면 차트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오죠.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은 거의 다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의 경우도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5. 이평선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의 주체는 누구냐? 자, HLB. 안 그래도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HLB 공매도 세력 되게 유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래소를 이전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 받아가는 세력도 있다는 거.
때리는 세력이 좀 받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10만 원을 돌파 못하는 가운데 이 바닥이 지지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만 원을 왜 돌파를 못하고 있냐, HLB가.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에코프로 보시면 작년 이맘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급등했던 이유? 자,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F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300%.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숏 커버를 시작해요. 이러다가 실적이 오픈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시장가로 샀죠. 숏 스키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꼬여버립니다. HLB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최근에 리보세라닉 올해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추가 효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감각선암, 난소암. 원래 간암약이었죠, 여러분. 그죠?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승인 안 됐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였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간다. 전쟁 지역이라서. 피험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캄넬의 주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두 개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전쟁 지역에 못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항서제약, 캄넬의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어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BIMO 안 해도. 자, 캄넬의 주막이 효능에 문제 생긴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리버사라니까 병용요법에서 엄청나게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7개 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HLB가 올라오죠. 왜? 자, 이게 무슨 법이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을 하고 있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마라. 이게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입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겠다. 자, 그래서 이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이 FDA 승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전혀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버세라니까 캄넬의 주막, 병용요법,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희귀약,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 미국 하원이 발의한 간암 예방 치료 연구지원 법안에 수혜가 될 것 같다. 이것도 효능에 문제가 있다면 전혀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매년 2천억 원 정도 지급되는 프로그램의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다. FDA 승인은 재승인을 앞두고 대박 호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CB 600억이 발행됐죠.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 가능하지만 조기 집판매 때문에 쓰겠다. 문제가 생기면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600억을 발행해놨습니다. CB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0억.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유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CB가 있죠. CB는 여러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죠.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유통시장에서 여러분 매집하는 방법,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차익을 보려면.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주세력들.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들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CB 발행이나 BW나 EB 아니면 유상증자, 매자린 투자를 통해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CB도 세력들이 들어오는 강력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600억이 들어왔죠. 얼마 전에 600억 외에 마케팅 자금이죠. 330억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토탈 930억. 930억만큼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발행 시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일단은 승기를 잡은 거죠. 왜? 찌라시가 현실이 됐잖아요. 승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숏 커버를 하고 있어. 주가 빠졌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재승인이 나오게 되면 숏 스퀴즈로 바뀔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차트에서 설명드렸죠. 에코프로처럼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자, HLB 이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먼저 바이오 종목입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섹터랑 다르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없어요.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를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왜 실패하고 돈을 못하는 거죠? R&D 비용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고 자 유보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BW 발행하고 CB 발행합니다. 금융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수혜주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자금 조달. 자, 큰 이슈입니다. 자, 리버사라니까 캄네리 주막은 근데 이런 과정이 다 끝났죠. 재승인만 남았습니다. 재승인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를 다 먹을 수 있는 구조.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마케팅 예비비로 CB를 발행했습니다. 600억. 운영 자금 330억. 상당히 큰 자금. 발행 시장에 들어온 세력들입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스퀴즈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가격대가 10만 원대예요, 여러분. 10만 원대가 뚫리게 되면 커버가 스퀴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차트에서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죠. 1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군. 이번 주 그게 자, 관람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일찍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느냐. 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HLB. 자, 지분은 늘리는데 주가 안 가는 이유.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 사는 패턴이 있어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리죠.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 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물량을 받아만 먹고 있습니다. 왜? 아니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아는데 주식을 올려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하고 헤지펀드가 붙은 겁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내리 누르고 있죠. 물량 받을 겁니다. 그죠? 이 친구들이 근데 1단계 사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움직이고 3단계 가면 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손바꿈이 좀 일어났죠.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 나가면서 새로운 주포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은요. 오랜 기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6년 정도 돼요.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뺀다면 3만 원에서 6만 원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기간이 엄청나죠. 6년 가까이 됩니다. 자, 12만 원, 3만 원대부터 몇 배인 겁니까? 4배에서 5배 겨우. 이 정도는 안 되죠,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 매집 전략 두 개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매집 전략이 중요하겠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새롭게 물량을 매집한 얘네들. 이 주포 세력들은 여러분 개인들 들어오면 다 텁니다. 어떻게 털죠? 피어, 공포, 포모입니다. 여러분. 내려 누를 때는 피어겠죠. 추격 매도합니다. 임상이나 승인에 실패했을까봐. 포모는 피어 오브 미싱아웃, 추격 매수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분. 지난 6개월 동안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HLB가. 그죠? FTA 재승인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이오 급등주를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왜? 바이오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PB 생활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먼저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매매할 때.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이게 추가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심리적 분석. 이걸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HLB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일단 올라오곤 있는데 여기서 과연 뚫을 것인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다시 4만 원 밑으로 가느냐 10만 원 12만 원 돌파하고 가느냐 숏 커버 숏 스퀴즈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8일 날 나오게 될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FOMC 추석 끝나고 나옵니다. 0.5 컷 이상으로 가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10월 중순에 나올 3, 4분기 실적들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과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0.5 이상 비컷으로 간다. 자,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HLB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배너에 번호 보이시죠?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FT 승인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올해 유망 종목 리스트 탑5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전체 HLB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종목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그룹사, 몇몇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무료방입니다. 이거. 자, 이 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무료방입니다.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자,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 대응이 어렵죠. 전체 계열사가 다 힘듭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지만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왔습니다. 상승과 가능성, 하락의 가능성 5대5. 이평선은 완전히 수렴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8, 90% 급등 아니면 급락. 이 밑으로 가느냐, 이 위의 구간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 자체도 약간 혼란스럽고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HLBR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 자,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 HLB 그룹사 자, 전체 매매 사인 드리는 방입니다. 입장하시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 신청은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자, 8월 초에 주가가 10몇 프로씩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닥 15%, 코스피 13%. 그러면은 주가 하락의 주범은 누굴까요? 외국인? 기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었어요. AI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급등 나갈 때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고빈도 매매라 그래서 하이 프리쿼시 트레이딩.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주문을 낸다는 얘기죠. 섹터별로. 자, 이 비중이 박민수가 PB 생활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도 비중이 좀 컸었는데 전체 시장에서 60, 70%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큰 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트레이딩 전략. 1000분의 1초로 주문을 내고 순식간에 주문을 냈다가 정리하고 나오거나 급락이 나옵니다. 전체 시장 급락 아니면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1000분의 1초로 주문 낼 수 있습니까?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PB셜 만든 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 150, 200 종목 자본금별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활굴한 탑픽 5종목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3158-8575 약자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알고리즘 매매.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비중이 커질 겁니다. 특히 지난번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할 때, 급등 나갈 때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죠.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좀 지났죠. 7시 33분 정도 됐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장 열리기 전에 대응 전략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 영상 올릴 테니까 대응 자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종목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방이 따로 있습니다. 무료방이고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HLB.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알고리즘 이번에 당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2번 당하지 마십시오.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대응 전략 특히 3번, 4번, 5번 꼭 확인하십시오. 각각 코스피 200, 중소형주, 코스닥 150 중소형주 대응 전략 그리고 5번에 탑픽 5종목씩 필수 체크입니다, 여러분. 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앙드레 코스툴라니의 계산책론입니다.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으면 이게 AI 섹터라고 보고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되고 삼성전자도 되고. 자, 이게 주가인데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종목 실적에 비해서. 기대감이 너무 일찍 반영된 거죠. 그죠? 너무 멀리 가서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되돌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돌아가는 중에 반려견이 주인 곁으로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주가는 항상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시차를 두고서.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주가는 앞서 나갑니다. 자, 타임라인 28일 엔비디아 실적 FOMC 이거는 바이오주에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10월 3, 4분기 실적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자 빅테크 기업들 그죠? 실적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두 번째 0.5 이상 비컷을 한다. FOMC에서 주도주가 바이오주로 바뀝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특히 알고리즘 리포트 급락이 나왔으면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돌아간다 그랬어요. 미리미리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